더 망신당하기 전에 나와! 3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회사에서 쫓겨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보며 늘 말했어요. 내 체면 좀 세워줘. 시어머니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여자가 남편보다 잘나면 남자는 망한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직장도 남편도 집까지 모두 말이에요. 하지만 3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과연 그녀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온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체면 때문에 거대한 대가를 치른 충격적인 복수극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34살의 한소연입니다. 라모스 코스메틱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소연은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재로 불리고 있었죠.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연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건 2024년 가을이었어요. 소연이 기획한 신제품 홍보 캠페인이 대박을 터뜨린 거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나 급등했습니다. 한소연 과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회의실에서 김 부장이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소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동안의 밤샘 작업과 스트레스가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이번 캠페인으로 우리 회사 브랜드 인지도가 확 올라갔어요. 한소연 과장님 덕분이에요. 상사의 칭찬에 소연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팀원들이 다 도와줬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소연의 성공을 기뻐하지는 않았어요. 바로 같은 회사 영업팀에서 일하는 38살의 남편 정민호였습니다. 민호는 요즘 실적 부진으로 상사에게 꾸중을 듣는 일이 잦았어요. 오늘도 팀장실에서 나온 민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입술을 꽉 다물고 있는 모습에서 좌절감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정민호 대리, 이번 달 실적이 또 목표에 못 미쳤네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팀장의 날선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며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회식 자리에서였어요. 술이 몇 잔 돌자 김 부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는 한소연 씨가 살린다니까요. 정말 대단해요.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맞아요. 한소연 과장님이 없었으면 우리 회사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진짜 능력자세요. 부럽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금니를 꽉 물고 술잔을 3개 내려놓았어요. 옆에 앉은 소연이 눈치를 채고 민호의 팔을 살짝 건드렸지만 민호는 냉랭한 시선으로 아내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소연은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민호의 딱딱하게 굳은 표정을 보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어머님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어요. 네,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 오말숙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민호야, 회사에서 소연이가 너무 나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이야? 민호가 거실을 벗어나 베란다로 나갔지만 시어머니의 큰 목소리는 여전히 들렸습니다. 여자가 너무 나대면 남편이 작아 보인다고 했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어? 소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가 쫑긋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남편이 회사 일을 시어머니에게 다 얘기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걱정하실 일은 아니에요.
민호의 대답은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남자로서 위신이 서야 집안이 바로 서는 거잖아. 소연이한테 잘 얘기해. 전화가 끝나고 베란다에서 나온 민호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민호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소연은 거실에 혼자 남아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잠든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게 정말 잘못된 일일까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게 남편에게는 부담이 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남편을 위해 아침을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민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김구이까지. 하지만 민호는 대충 몇 숟가락 뜨고는 늦겠다며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다녀오세요. 소연의 인사에도 대답 없이 문을 닫고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소연의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어요.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아직은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소연은 여전히 밝은 미소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제부터 계속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아직은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소연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남편의 체면을 살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월요일 아침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소연은 평소와 달리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김 부장이 신제품 후속 마케팅 전략에 대해 의견을 물어봤을 때도 소연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소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 같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실 텐데요. 김 부장의 시선이 소연에게 향했어요. 동료들도 모두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손을 살짝 흔들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다른 분들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몸을 뒤로 살짝 빼며 자신을 숨겼어요. 평소 회의를 이끌어가던 소연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 부장이 소연을 따로 불렀어요. 한소연 과장님, 요즘 좀 이상한데요? 예전 같지 않아요. 김 부장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요즘 좀 컨디션이 그런 게 아니라요. 뭔가 의욕이 없어 보여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소연은 그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표님이 직접 마케팅팀을 방문한 거예요. 한소연 과장은 어디 있나요? 지난번 캠페인 건으로 얘기할 게 있는데. 대표님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소연은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 한소연 과장 후속 기획안은 언제 나와요? 이런 좋은 분위기일 때 바로 이어가야죠. 대표님의 기대에 찬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소연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게 아직?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대표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모두 소연에게 집중됐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죄송합니다. 곧 준비하겠습니다. 한소연 과장, 요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지 않네요. 대표님이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서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연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한숨만 나왔습니다.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려고 한 일인데 오히려 자신만 초라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는 민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요? 소연이 밝게 인사했지만 민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오늘 회사에서 어떤 일 있었어? 민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소연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요? 김 과장이 그러던데 내가 요즘 회의에서 말도 안 한다고? 역시 회사 소식이 민호에게까지 들어간 거였어요. 소연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좀 조용히 하려고요. 왜? 누가 조용히 하라고 했어? 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소연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너무 나서는 것 같아서요. 나서는 거? 일 잘하는 게 나서는 거야? 민호가 맥주캔을 탁 하고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소연이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여보,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말라고? 너 때문에 나까지 이상한 사람 된다고. 민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회사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 정민호 씨 부인은 일 잘하는데 정민호는 뭐 하냐고. 민호가 소리치며 일어났어요. 소연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회사 얘기 좀 그만해. 집에 와서까지 회사 얘기 듣기 싫다고. 민호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어요. 소연은 거실에 혼자 남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또 시어머니였습니다. 민호가 방에서 나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머니. 민호야, 소연이가 요즘 어때? 좀 얌전해졌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소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하는데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여자가 분수를 알아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남편을 세워줘야 한다니까 그게 아내 도리야 하지만. 어머니.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내가 남자로서 위신을 세워야 집안이 바로 선다고 했잖아. 전화가 끝나고 민호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좀 조용히 해줘. 내가 숨 쉴 공간을 달라고. 민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소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말이 되자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소연이 받았습니다. 소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가짜로 다정했어요. 네, 어머님. 잘 지내요. 그래. 그런데 말이야, 회사에서 좀 조용히 해야겠어. 직설적으로 나왔어요.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을 세워줘야 한다는 말이야. 여자가 너무 나대면 남편이 초라해져. 소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알아들었지? 앞으로는 민호를 좀 더 생각해서 행동해. 전화가 끊어지고 소연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왜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게 잘못된 일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과 민호는 나란히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대화 대신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옳은 길일까?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불안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지고 있었어요. 소연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너무 밝았던 탓일까요? 오히려 더 깊은 어둠을 불러왔어요. 그날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소연이 몇 달 전에 기획한 신제품 루미엘 세럼에 대한 본사 임원회의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어요. 소연은 긴장한 마음으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들어오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소연 과장님, 축하합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루미엘 세럼이 본사 임원회의에서 극찬을 받았어요. 대표이사님이 직접 칭찬하셨다고 하네요. 소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인재가 있어서 회사가 든든하다고 하셨다는군요. 김 부장의 말에 회의실 안 동료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소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기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와, 한소연 과장님 정말 대단해요. 본사에서 직접 칭찬이라니 대박이에요. 동료들의 축하가 이어졌어요. 소연은 겸손하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다들 도와주셔서.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이 차올랐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내 메신저에 글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루미엘 세럼 기획한 분 누구예요? 정말 천재인 것 같은데요? 마케팅팀 한소연 과장님이요. 정민호 대리 부인이에요. 아, 정민호 씨 부인. 진짜 실력파네요. 부럽습니다. 대박이에요. 민호 대리는 복 받았네요. 메신저 방에 댓글이 계속 달렸어요. 소연은 휴대폰을 보며 기분이 좋아졌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스물스물 올라왔어요. 남편이 이 글들을 보면 어떤 기분일까 싶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소연의 걱정은 현실이 됐어요. 영업팀에서 일하는 민호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민호 씨, 부인 정말 대단하다. 본사에서 직접 칭찬했다면서? 김 과장이 민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네. 부럽다, 부러워. 우리 집사람은 언제 그런 소리 들을지 모르겠네. 다른 동료도 끼어들었어요. 진짜 복 받았어요. 능력 있는 부인 두고. 민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어요. 혈관이 불룩 튀어나올 정도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민호는 서둘러 자리를 정리했어요. 집에 가서 소연과 마주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소연과 마주쳤습니다. 여보. 소연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민호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오늘 좋은 소식 들었어요. 축하해요. 동료 하나가 말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소연이 몇 번이나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민호는 계속 창밖만 바라봤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호가 폭발했습니다. 이제 됐어? 만족해? 갑작스러운 소리에 소연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 이름은 다 지워지고 내 이름만 남았다고.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무슨. 회사에서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소연이 남편이래. 정민호가 아니라. 민호가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쿵 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이 아니야. 내가 나를 바보로 만들고 있다고.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신이 열심히 일한 게
남편에게는 이렇게 큰 상처가 되는 줄 몰랐거든요. 미안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한 게 아니라 너무 잘했어. 그게 문제라고. 민호가 소리치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민호가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야, 오늘 소연이 일로 난리 났다면서? 네, 어머니. 내가 뭐라고 했어? 그 여자가 내 인생을 집어삼킨다고 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소연은 멀리서 듣고 있었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너를 뭐라고 부르겠어? 소연이 남편이라고 부르겠지. 어머니, 남자가 이렇게 살면 되겠어? 당장 그 소연이한테 단단히 말해. 전화가 끊어지고 민호는 소연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들었지? 어머니 말씀. 여보,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러든 아니든 상관없어. 결과가 중요하지. 민호가 일어나서 소연 앞에 섰어요.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나를 바보로 만들지 마. 무슨 말이에요? 회사에서 좀 조용히 해. 그게 그렇게 어려워? 소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는 그냥 제 일을 열심히 한 것뿐이에요.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내 자존심을 짓밟는 거야? 민호의 질문에 소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대답해봐. 내가 성공하는 게 내가 실패하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소연은 고개를 푹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소연은 작은 방에서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왜 이렇게 쓰라린 고통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민호 역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질투와 모멸감, 그리고 아내에 대한 원망이 가슴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부부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어요. 그리고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둘 다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연의 흐느낌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에는 동정심 대신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민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연이 평소 사용하던 노트북이 소파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사에서 받은 굴욕감이 다시 떠오르자 그는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비밀번호가 뭐지?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몇 가지를 시도해 본 끝에 소연의 생일을 입력하자 화면이 열렸어요. 민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노트북 안에는 소연의 모든 업무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루미엘 세럼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민호는 폴더를 클릭했어요. 역시 모든 게 다 있네. 기획서부터 마케팅 전략, 디자인 시안까지 모든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USB를 꺼내 모든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파일이 복사되는 동안 민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사가 끝나자 민고는 노트북을 조용히 닫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USB를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민호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그의 눈빛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부은 눈으로 아침을 준비했어요.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세요.
소연의 인사에 민호는 짧게 고개만 끄덕이고 나갔어요. 회사에 도착한 민호는 곧바로 자신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복사해온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완벽했습니다. 소연의 모든 작업물이 그대로 들어 있었거든요. 점심시간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우연인 듯 보안팀 박대리와 마주쳤습니다. 박대리님, 혹시 시간 있으세요? 정민호 대리 무슨 일이에요? 박대리가 고개를 돌렸어요. 민호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한 곳으로 박대리를 이끌었습니다. 실은 좀 이상한 걸 발견해서요. 이상한 거요? 제 와이프 말인데요. 요즘 집에서 일을 2개나 하더라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마치 고민에 빠진 남편인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2개요? 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 작업하는데 우리 회사 일치고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박대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혹시 다른 회사 일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물어보기는 그렇고, 그런 걱정이시군요. 박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게요. 부부 사이라고 해도 그런 건 민감하죠. 박대리의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민호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요즘 경쟁사 스카우트 제의도 많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요즘 인재 빼가기 경쟁이 치열하죠. 박대리가 공감하며 말했어요. 민호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아니에요. 충분히 걱정될 만한 일이죠. 박대리의 반응에 민호는 만족스러워했어요.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그날 오후 박대리는 보안팀장에게 민호와의 대화를 보고했어요. 팀장님, 좀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뭔 얘기? 정민호 대리부인 말입니다. 한소연 과장요. 팀장의 귀가 쫑긋 섰어요. 한소연 과장이 어떻다고? 남편이 보기에 뭔가 수상하다고 하네요. 집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한다고. 팀장이 턱을 쓸었어요. 요즘 루미엘 세럼건으로 유명해졌잖아. 혹시 다른 회사에서 접촉했을 수도.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체크해보자. 로그 기록부터 확인하고. 그렇게 소연에 대한 감시가 시작됐어요. 며칠 후 민호는 더욱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새벽에 다시 소연의 노트북을 열고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작업했어요. 외부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소연의 컴퓨터에서 루미엘 세럼 파일 일부를 그 계정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전송 기록을 교묘하게 조작했어요. 이제 증거가 생겼군. 민호가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어요. 월요일 아침 보안팀에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소연 과장이 경쟁사에 자료를 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보 내용은 구체적이었어요. 날짜와 시간, 그리고 파일명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대리가 급히 시스템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팀장님, 정말로 로그 기록이 있어요. 뭐라고? 한소연 과장 계정으로 외부 전송한 기록이 있습니다. 팀장이 급히 달려와 화면을 확인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소연의 계정으로 루미엘 세럼 관련 파일을 외부로 전송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며칠 전부터 몇 차례 전송 기록이 있네요.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야. 당장 조사에 들어가자. 한편 민호는 영업팀에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씩 보안팀 쪽을 힐끗 쳐다보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보안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민호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민호야. 퇴근하나? 네. 어머니, 혹시 소연이한테서 연락 왔어요? 아니, 왜?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사에서 좀 이상한 분위기예요. 조사? 무슨 조사?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소연이와 관련된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민호는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어딘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그날 오후 보안팀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어요. 소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상시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소연 과장님, 내일 보안팀에서 면담 요청이 들어왔어요. 보안팀에서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간단한 확인차라고 하네요. 소연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소연은 곧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 바로 자신의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화요일 오전 10시 소연은 보안팀 회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한소연 과장님, 들어오세요. 보안팀장 이 과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소연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박 대리와 다른 보안팀 직원 한 명이 더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이 과장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분위기가 생각보다 무거웠거든요. 한소연 과장님, 혹시 최근에 다른 회사와 접촉한 적이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연이 당황했어요. 다른 회사요? 무슨 말씀이신지. 헤드헌팅 제의나 외부 업체와의 개인적인 미팅 같은 거 말이에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이 과장이 노트북을 켜더니 화면을 소연 쪽으로 돌렸어요. 그럼 이건 뭘까요? 화면에는 소연의 계정으로 외부 이메일에 파일을 전송한 기록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연 과장님 계정으로 루미엘 세럼 관련 기밀 자료를 외부로 전송한 기록입니다.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저는 이런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로그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여기 보시면 날짜, 시간, 그리고 전송된 파일명까지 다 나와 있어요. 박 대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해요. 제가 언제 이런 일을... 혹시 패스워드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적은 없나요? 그런 적 없어요. 절대로요.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한소연 과장님이 직접 전송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소연이 거의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보안팀 사람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컴퓨터 사용도 금지고요. 이 과장의 선고가 떨어졌어요. 소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소연의 모습을 본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한소연 과장님, 왜 저래? 보안팀에서 뭔가 조사한다던데. 설마 정말로. 소연은 그 시선들을 견딜 수 없어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소연은 혼자 구내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 함께 밥을 먹던 동료들은
모두 눈을 피했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는 것 같았어요. 한소연 씨,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부장님,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로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지금은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아. 김 부장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오후 민호가 마케팅 팀으로 찾아왔어요. 평소에는 거의 오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소연이 어디 있어요? 동료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보안팀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민호는 놀란 척 연기했어요. 조사요? 무슨 조사? 기밀 유출 의혹이래요. 민호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말도 안 돼요. 소연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민호는 보안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소연이 복도에서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소연아, 무슨 일이야? 민호가 다가가며 물었어요. 소연은 남편을 보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여보, 나 억울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 소리야? 차근차근 얘기해봐. 민호는 소연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소연이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기밀 유출이라고? 말도 안 돼. 민호가 분노한 척 말했어요. 여보, 어떻게 하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단 진실은 밝혀질 거야. 걱정하지 마. 민호가 소연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도착한 부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시어머니의 전화였어요. 소연아, 너 회사에서 무슨 일 났다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벌써 소식이 전해진 거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럼 왜 조사를 받는 거야? 그건 오해예요. 오해? 연기 없는 곳에 불 날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님, 아직 조사 중이니까. 조사 중이긴. 벌써 회사에 소문이 다 났어. 소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우리 집 체면이 말이 아니야. 민호까지 같이 욕먹는다. 죄송해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조용히 사직하는 게 어때? 갑작스러운 말에 소연이 깜짝 놀랐어요. 사직요? 그래.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나와.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전화를 받고 있는데 민호가 다가왔어요. 바꿔줘. 민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민호야, 소연이한테 잘 말해. 조용히 사직서 내고 나오라고. 하지만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결과고 뭐고. 벌써 체면이 구겨졌어. 더 망신당하기 전에 나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어요. 생각해 볼게요. 생각할 게 뭐 있어. 당장 내일 사직서 내라고 해. 전화가 끊어지고 민호는 소연을 바라봤어요. 여보, 어머니 말씀이. 들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힘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속으로는 시어머니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제가 나가야 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나까지 같이. 민호의 말에 소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도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체면 좀 세워달라고. 체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에서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기밀 유출자 남편이라고 해. 민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보, 조용히 사직해줘. 그게 우리 둘 다한테 좋은 거야. 소연은 남편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더 이상 사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사직서를 들고 회사에 나왔어요.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정말로 사직하실 거예요? 김 부장이 안타까워했어요. 네. 이 이상 민폐를 끼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소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조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상관없어요. 이미 회사 분위기가. 소연의 말을 듣고 김 부장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어요. 오후에 회사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마케팅팀 한소연 과장, 기밀 유출 의혹으로 사직 처리. 공지를 본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역시 진짜였나 봐. 그래도 의외네.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소연은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며 눈물을 참았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추억들이 모두 더러워진 기분이었습니다. 퇴근길 민호가 소연을 마중 나왔어요. 수고했어. 민호의 말에 소연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당신 체면은 살았겠네요. 소연아, 이제 누군가의 부인이 아니라 그냥 무직자가 됐어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걸까?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아직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소연이 라모스 코스메틱을 그만둔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잔혹했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분으로 결정됐습니다. 또 다른 면접 결과 통보였어요. 소연은 휴대폰을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이 벌써 20번째 탈락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운이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되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면접 때마다 똑같은 질문이 나왔거든요. 이전 직장에서 기밀 유출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소연이 아무리 해명해도 면접관들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이미 업계에 소문이 다 퍼진 상태였습니다. 한소연? 라모스에서 기밀 빼돌린 그 사람? 맞아요. 우리 회사는 그런 사람 못 써요. 소연은 완전히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어요. 한편 라모스 코스메틱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회의실에서 당당하게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루미엘 세럼 후속 제품 기획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민호의 발표 자료에는 소연이 밤새워 만들었던 아이디어들이 가득했어요. 물론 민호는 그것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당당하게 설명했습니다.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네요. 역시 정민호 대리 숨은 실력자였군요. 동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민호는 뿌듯해했어요. 드디어 자신도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김 부장이 다가왔어요. 정민호 대리, 이번 프로젝트 팀장으로 승진 추천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이런 기획력이면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민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내가 사라지고 나서야 자신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머, 무슨 일이야? 승진됐어요. 팀장으로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기뻐졌어요. 그래, 봐라, 결국 남자가 크게 되는 거야. 맞아요. 소연이 없으니까 제 실력이 드러나네요. 그럼 그렇지. 여자가 남자를 누르고 있었던 거야.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소연이도 정신 차렸겠지? 취업은 됐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당연하지. 누가 그런 여자를 써주겠어. 시어머니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집에 돌아온 민호는 소연을 보며 말했어요. 나 승진됐어. 축하해요. 소연의 축하는 힘이 없었어요. 민호는 그런 소연을 보며 뭔가 거슬렸습니다. 너는 언제 취업할 거야?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은 무슨?
이미 한 달이 지났잖아. 민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매일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뭐 하는 거야? 빈둥거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 혼자 돈 벌어서 집안 꾸려가라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소연은 위축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가 갑자기 이혼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소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이혼 말이야. 소연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갑자기가 아니야. 한참 생각했어.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뭐냐고? 회사에서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잖아. 민호가 소리쳤어요. 이제 겨우 좀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너 때문에 또다시. 저 때문에 뭐가? 내가 있으면 내가 작아 보인다고. 민호의 솔직한 심정이 터져나왔어요. 여보, 제발. 어머니도 그러시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제 끝내자.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가 왜 이래야 해요? 이미 결정했어. 이혼 서류 준비해놨으니까 사인만 하면 돼. 민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집도 내 명의니까 나가줘야겠어. 어디로 나가라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민호의 말은 냉정했어요. 친정으로 가든지 혼자 살든지. 소연이 울면서 말했어요. 이렇게 쫓아내시는 거예요? 쫓아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한 거야. 서로를 위해서요? 그래. 너도 새 출발하고 나도 새 출발하는 거지. 그날 밤 소연은 가방 하나에 짐을 쌌어요. 결혼할 때 가져온 옷가지와 개인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민호가 빨리 하라며 재촉해서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어요. 언제까지 나가면 돼요? 내일까지. 민호의 대답은 매정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집을 나섰어요. 민호는 출근한다며 먼저 나가버렸고 소연은 혼자 텅 빈 집에서 마지막 짐을 쌌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소연은 뒤돌아봤어요. 3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집이 됐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소연이 중얼거렸어요. 가방을 끌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소연의 뒷모습은 너무 쓸쓸했습니다. 며칠 후 소연은 고시원 작은 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어요.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나고 있었고 취업은 여전히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소연 씨 맞으세요? 리오네라는 회사인데요. 네. 저희가 작은 화장품 회사인데 혹시 면접 볼 의향이 있으신지. 소연의 눈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왔어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네. 언제든지 가능해요. 절망의 나락에서 간신히 붙잡은 한 가닥 희망이었어요. 소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진짜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고시원 작은 방에서 받은 그 전화는 소연에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리오네라는 회사,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지만 소연에게는 구원의 손길이었어요. 다음 날 소연은 낡은 오피스텔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도 초라하고 건물도 오래된 곳이었어요. 하지만 소연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소연 씨 맞으세요? 젊은 여직원이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직접 면접 보실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작은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소연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직원은 서너 명뿐이었고 사무실도 협소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였어요. 한소연 씨?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윤태경입니다. 리온의 대표예요. 윤태경의 눈빛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다른 면접관들과는 달랐습니다. 들어오세요. 대표실은 작고 소박했지만 깔끔했어요. 윤태경이 의자를 권하며 말했어요. 이력서 잘 봤습니다. 루미엘 세럼 정말 훌륭한 제품이었어요. 소연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만두셨나요? 역시 그 질문이 나왔어요. 소연은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기밀 유출 의혹을 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실제로 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직하신 거군요. 네. 더 이상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없어서. 윤태경이 소연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그런데 정말 안 하신 거죠? 네. 정말 안 했어요. 믿습니다. 윤태경의 단호한 대답에 소연이 놀랐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더 중요한 걸 알고 있어요. 윤태경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루미엘 세럼의 진짜 기획자가 한소연 씨라는 걸 말이에요. 소연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아세요? 저도 이 업계에서 오래 일했거든요. 그 제품의 컨셉, 마케팅 전략, 브랜딩까지 모든 게 한소연 씨만의 스타일이에요. 소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윤태경이 손을 내밀었어요. 소연은 그 손을 바라보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소연의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첫 출근 날 소연은 일찍 회사에 도착했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소연에게는 희망의 공간이었습니다. 한소연 씨, 첫 프로젝트를 맡겨드릴게요. 윤태경이 자료를 건네며 말했어요. 신제품 개발 총괄을 해주세요.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예요. 소연은 자료를 받아들며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이에요. 소연은 밤낮 없이 일했어요. 새로운 브랜드 컨셉부터 제품 개발, 마케팅 전략까지 모든 걸 혼자서 기획했습니다. 라모스에서 억눌려 있던 창의력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동료들이 소연의 기획안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해내세요? 소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체면 따위 신경 쓰지 않고 말이에요. 6개월 후 리오네의 첫 신제품 에센셜 글로우가 출시됐어요. 소연의 혼이 담긴 제품이었습니다. 대박이에요. 윤태경이 흥분하며 소연에게 달려왔어요. 첫 주 판매량이 예상의 3배예요. 정말요? 소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SNS에서 난리 났어요. 모든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리뷰하고 있다고요. 정말로 에센셜 글로우는 대박이 났어요. 작은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성공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리오네는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소연의 브랜드 감각과 마케팅 전략이 빛을 발한 거예요. 소연 씨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윤태경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저야말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정말 큰 도약을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윤태경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2년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리오네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중견기업 규모로 커진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요. 소연이 새로운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처음 만났던 그 초라한 오피스텔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윤태경이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 목표는 대기업과의 협상 테이블에 서는 거예요. 그때 윤태경의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대표님, 라모스 코스메틱에서 합병 협상 제안이 들어왔어요.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라모스 코스메틱,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라모스에서요? 네. 우리 회사 성장세를 보고 합병을 제안해 왔다고 해요. 윤태경이 소연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결심이 섰습니다. 해봐요. 정말요? 네. 이제 제가 당당하게 그들과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합병 협상 날짜가 잡혔어요. 3년 만에 소연이 다시 라모스 코스메틱과 마주하게 된 거였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네요. 소연이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긴장되세요? 윤태경이 물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기대돼요. 소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지난 3년간의 고통과 인내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소연은 그동안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선 거였어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온전히 자신만의 이름으로 세상에 맞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소연은 그날을 위해 준비가 끝났습니다. 합병 협상 당일 라모스 코스메틱 본사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라모스 측에서는 민호를 포함한 임원들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오늘 협상은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가면 됩니다. 민호가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팀장으로 승진한 후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오전 10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태경을 앞세운 리온의 협상팀이 들어왔어요. 그 뒤를 따라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온의 기획이사 한소연입니다. 소연이 당당하게 인사하는 순간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연?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소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3년 전에 그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라모스 측 임원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그 한소연 과장 아닌가요? 어떻게 저기에? 그럼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윤태경이 말하며 회의를 진행했어요. 리오네의 성장세를 보면 라모스 코스메틱과의 합병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연이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잠깐만요. 민호가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이 합병은 위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민호를 바라봤어요. 갑작스러운 반대였거든요. 무엇이 위험하다는 건가요? 라모스 임원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저 사람들을 믿을 수 없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이에요. 정민호 팀장님, 진정하세요. 상사가 말렸지만 민호는 계속 흥분했어요. 저 여자가 제가 어떻다는 건가요? 소연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당신은 기밀을 유출한 기밀 유출이라고 하셨나요? 소연이 노트북을 켰어요. 그럼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회의실 스크린에 파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화면에는 루미엘 세럼 기획안 버일 .0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보였어요. 민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파일의 최초 작성일은 2024년 3월 15일이에요. 작성자는 한소연입니다. 소연이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최초 저장 날짜와 IP 주소가 나와 있어요. 화면에 상세한 파일 정보가 나타났어요. 이상하네요. 정민호 팀장님께서 루미엘 세럼을 본인이 기획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소연의 질문에 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소연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당시 기밀 유출 의혹으로 조사받았던 외부 전송 기록이에요.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어요. 여기 보시면 전송 시간과 IP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소연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전송 시간은 새벽 2시 30분이고 IP 주소는 우리 집 주소예요. 그런데 저는 그날 밤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럼 누가 우리 집에서 제 계정으로 파일을 전송했을까요? 소연의 질문에 모든 시선이 민호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정 기록을 보시면 소연이 계속 설명했어요. 제가 만든 원본 파일들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다 나와 있어요. 민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저는 참고로 이 회의는 녹화되고 있습니다. 소연이 회의실 한쪽 카메라를 가리켰어요. 회의 기록 보관용이에요. 라모스 측 임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제 진실이 무엇인지 아셨을 거예요. 소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억울하게 회사를 떠나야 했던 진짜 이유 말이에요.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대기업 직원, 아내 모함에 해고시킨 후 아이디어 도용. 루미엘 세럼 진짜 기획자는 따로 있었다. 뉴스를 보던 시어머니 오말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TV 화면에는 회의실에서 공개된 증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호가 그런 짓을 했다고? 오말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거짓말이야. 이건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파일 기록, IP 주소, 시간까지 모든 게 일치했거든요. 내가 뭘 한 거야? 오말숙이 중얼거렸어요. 자신이 며느리를 몰아내라고 부추긴 게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 갑자기 오말숙이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거예요. 엄마, 옆에 있던 민호의 누나가 급히 119에 신고했어요. 한편 회의실에서 나온 소연은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윤태경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떤 기분이세요? 시원하면서도 허무해요. 소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연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3년간의 긴 터널을 드디어 빠져나온 기분이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났고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협상 회의가 끝난 다음 날 라모스 코스메틱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의 충격적인 폭로가 회사 전체를 뒤흔들었거든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합니다. 대표이사의 지시가 떨어졌어요. 민호는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에 불려갔습니다. 정민호 팀장님, 어제 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인사팀장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그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한데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일단 내부 감사가 진행될 때까지 직위 해제됩니다. 인사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선고했어요. 직위 해제요? 네. 그리고 사무실 출입도 금지입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3년 전 소연이 겪었던 일을 이제 자신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어제 뉴스를 보고 쓰러진 시어머니 오말숙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병실에 들어가며 물었어요. 민호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오말숙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뉴스에서 하는 말이 사실이야? 오말숙이 간절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호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내가 소연이를 그렇게 모함한 거야? 저는 그냥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며느리를 그렇게 내쫓으라고 했구나. 오말숙이 자책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간병인이 다가왔어요. 어머님, TV 좀 보세요. 관련 뉴스가 또 나오고 있어요. TV를 켜자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어제 공개된 영상에서 시어머니로 추정되는 인물의 과거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어요. 여자가 남편보다 잘나면 남자는 망한다는 발언과 며느리를 내쫓으라는 압박이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화면에는 오말숙의 과거 사진과 함께 관련 증언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댓글들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어떻게 며느리를 저렇게 괴롭힐 수 있나요? 시어머니가 진짜 문제네요. 이런 시댁은 정말 끔찍해요. 오말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거야? 어머니,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고 있어. 오말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며칠 후 소연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리온의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였습니다. 한소연 이사님, 이번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셨는데 어떤 기분이신가요? 기자가 물었어요. 저는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에요. 소연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명예를 회복하신 기분이 어떠세요? 홀가분해요. 오랫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풀린 것 같아요. 소연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요. 기자가 기대하는 눈으로 물었어요. 네. 리오네가 곧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소연이 밝게 답했어요.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이에요. 실제로 리오네는 이번 사건으로 더욱 주목받으며 상장 준비를 마쳤어요. 소연의 실력이 입증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폭증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전 남편을 용서하실 건가요?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저는 제 일을 할 뿐이에요. 용서라는 것보다는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만 보려고 해요. 소연의 말에는 성숙함이 묻어났어요. 한편 라모스 코스메틱에서는 내부 감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정민호 전 팀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립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발표됐어요. 부정행위와 동료 모함 혐의로 즉시 해임 처분합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였어요. 모든 게 끝난 거였습니다. 회사를 나오는 민호의 모습을 본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런 일을 어떻게 해? 한소연 과장님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사람을 잘못 봤네. 민호는 그 시선들을 견딜 수 없어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회사를 나섰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후속 보도가 나왔어요. 라모스 코스메틱 부정행위 직원 해임 처분. 피해자 한소연 씨 새 회사에서 상장 성공. 시어머니 논란 여전히 뜨거운 감자. 뉴스를 보던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소연 씨 정말 대단해요. 이런 역전이 있나? 시어머니는 정말 반성해야 해요. 며칠 후 리오네의 상장식이 열렸어요. 소연은 정장을 차려입고 상장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리오네 그룹 상장을 축하합니다. 축하 인사가 쏟아졌어요. 소연은 환한 미소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한소연 이사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소연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어요. 상장식이 끝나고 소연은 가만히 서서 생각했어요.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복수는 끝났고 이제 정말 자신만의 일을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상장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소연은 새로 이사한 리온의 본사 건물의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높은 곳이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많은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았어요. 소연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소연이 중얼거렸어요. 3년 전 고시원 작은 창문으로 보던 풍경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 소연은 발밑을 내려다봤어요. 자신이 신고 있는 구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하이힐이었어요. 이 구두. 소연이 한쪽 발을 들어 구두를 자세히 봤어요. 바로 그 구두였습니다. 라모스 코스메틱에서 쫓겨나던 그날 신고 나왔던 바로 그 구두였어요. 그날 소연은 황급히 짐을 싸느라 이 구두를 그냥 가방에 넣어뒀었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한 날이라는 생각에 다시 꺼내 신었던 거였습니다. 참 오래됐네. 소연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 구두는 소연의 모든 여정을 함께했던 증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날 때도, 이혼할 때도, 고시원에서 컵라면을 먹을 때도 함께였어요. 그리고 리오네에 첫 출근할 때도, 오늘 이곳에 서기까지도 함께했던 거였습니다. 소연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태경이었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윤태경이 소연 옆에 섰어요. 좋은 전망이네요. 네. 정말 아름다워요. 소연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이제 후회는 없어요? 윤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연은 잠시 생각해 봤어요. 없어요. 소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하다고요? 윤태경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소연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 날 버린 건 그들이었지만 날 일으킨 건 나였어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성숙함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었죠. 소연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진짜 제 실력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윤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도 알게 됐고요.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자신을 믿는 거요. 소연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남의 시선이나 체면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끝까지 해내는 거였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소연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그분들은 체면을 위해 저를 희생시켰지만 결국 진짜 체면을 잃은 건 그분들이었어요. 소연의 말에 윤태경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네. 이제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온전히 제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소연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야경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려갈까요? 윤태경이 물었어요. 네. 가죠.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옥상을 떠나려는 순간 소연이 다시 한번 도시를 바라봤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소연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그 목소리에는 만족감과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소연은 생각했어요. 진짜 체면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다고 말이에요. 진짜 체면은 남을 짓밟고 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하게 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굴복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밤늦은 시간임에도 직원들이 몇 명 남아 있었어요. 대표님, 수고하셨어요. 소연 이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의 인사에 소연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어요. 일찍 들어가세요. 건물을 나서는 소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그 검은 구두가 바닥을 딛는 소리도 경쾌했습니다. 밖에서 바라본 리온의 본사 건물에는 큰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리온의 그룹. 네온 사인이 밤하늘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 간판을 올려다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소연이 혼잣말을 했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소연은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억울함도 이제는 모두 자신을 성장시킨 밑거름이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을 거였습니다. 소연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된 거였어요. 카메라가 점점 멀어지며 서울 야경 전체가 화면에 담겼어요. 그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바로 리온의 그룹의 간판이었습니다. 한 여성의 굴곡진 인생이 마침내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된 순간이었어요. 진짜 체면을 되찾은 한소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통쾌한 역전 드라마였죠? 소연은 결국 진짜 체면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남을 짓밟고 세우는 가짜 체면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하게 서는 진짜 체면 말이에요. 체면을 위해 아내를 희생시킨 민호와 며느리를 몰아낸 시어머니는 결국 진짜 체면을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깎아내려서 얻은 성공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소연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